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이 연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 월급, 연봉은 모두 다 똑같은 말인데, 이미 매체에서 많은 말들을 있었을 거고, 많이 말들을 할 겁니다. 기사에서도 이런 말이 많죠. 연봉은 그대로다. 물가만 오른다. 네, 그리고 죽어라 이래도 왜 연봉은 오르지 않는가? 이런 글의 제목과 기사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번 왜 우리 연봉은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는 걸까? 올라가도 왜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고 또 나의 가치는 진짜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내 연봉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주제를 만든 이유가 사실 연봉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내 가치를 좀 더 진짜 나에게 맞는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올리는데 제고를 하는데 조금 더 레벨업 하는데 좀 더 신경 쓰자라는 취지로 만든 거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연봉이 안 오르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개인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요 개인적 초점에 한번 맞춰보자라고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개인적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거고, 비로소 그때 이제 연봉이 높아지는 그런 힘을 볼 겁니다. 당장 높아지지 않아도 분명히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저는 이런 시도가 쌓이면 분명히 내 연봉은 높아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연봉이라는 거는 저는 꼭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근로노동 급여가 아니라 사업소득도 사업, 자영업 모두 다 포함을 시키는 단어입니다. 저는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연봉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돈이죠.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저는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벌어 먹고 사는 이 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내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잘 생각해 보면 왜 지금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나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세상은 지금 너무 빠르게 급변하게 바뀌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너무 빨리 변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세상은 원리는 그대로인데 그냥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너무 삭막한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 저는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게 일단 빨리 변하는 건 맞으니까 거기에 저는 적응해서 같이 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가치도 좀 높여질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맛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 게 더 좋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변화가 될 때, 그 변화에 맞춰서 나도 변화했을 때 또 다른 저는 매력과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빠르게 변화가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기회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시대가 바뀔 때마다 기회가 작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뭐 90년대 아니면 IMF 시대 때 어떤 무언가의 경제 위기가 계속 올 때마다 그때마다 쉽게 말해서 계층이 바뀝니다. 정말 중산층이 하층으로 가기도 하고 서민층이 상류층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찬스가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이제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성공은 하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하는 법을 찾아보면서 사실상 어떤 세상이 빨리 변하는 거에서는 빠르게 대처하지도 않고 위기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위기로만 바라본다. 저는 이런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빠르게 변화한다는 거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이슈 위기, 뭐 질병적인 위기, 뭐든 뭔가 하나의 한 텀 한 텀마다 타이밍마다 이제 위기가 온다는 거는 관점을 좀 놓고 봐라. 분명히 그거는 기회다.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기회는 언제 온다? 그렇게 위기가 찾아올 때 좀 바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전 세계가 변하고 있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계 종사든 간에 다 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음식 서빙도 지금 누가 하죠? 기계가 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을 대체하는 게 많이 생겨나고 인력을 대체한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죠? 허수를 골라내고 있다. 필요 없는 인력을 지금 골라내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런 거는 일자리가 줄어서 안 좋은데요. 뭐 그렇게 바라보면 끝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허수가 안 되기 위한 우리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관점을 바꿔라라는 거지. 물론 삭막해지고 안 좋아지는 점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전보다는 좋아지는 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업종이 그 산업이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한다라고 보세요. 그거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수에 속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가치를 올려야 된다. 단순히 출퇴근만 해서는 연봉을 올릴 수 없다.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올리고 성공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세상의 시스템을 한번 잘 살펴보면 세상은 이미 예전부터 90년대부터 20세기부터 세뇌 교육, 세뇌 시스템이 시작이 됐다. 20세기 때 대기업이 엄청 살아나고 대기업이 많아졌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시대에는 대부분 요 생산 역할을 해야 가치 창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장에서 무언가 생산을 해야 가치가 창출되는 시대였죠. 때문에 그 공장으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공장화되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공장화가 될수록 기업은 거대해지고 개인은 이 시스템에 맞춰서만 성장하게 되어진 거죠. 반대로 놓고 보면 이 공장에만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일원화된 이런 시스템 안에 사람들이 여기 이 체계 틀에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20세기부터. 왜냐? 이때는 먹고 살고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산업이 막 부흥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을 많이 먹고 살고 그때 확 올라서는 단계였죠. 그러면서 대기업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공장화가 있다. 그럼 개인은 기업과 협상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대기업이 오히려 1인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찾아서 섭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 이제는 가치를 창출하고 돈이 되는 시대는 대기업이 아니라 1인 1인 혼자서 나타낼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화 시대에서 완전히 바뀌고 있다. 가내수공업에서 완전 바뀌고 있다. 단순 노동 시대에서 바뀌고 있고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시대랑 예전 시대랑 20세기는 다르다. 때문에 예전 요런 세뇌 시스템에 다녔던 시대 20세기 때는 당연히 육아휴직, 월급 인상, 복지 등을 이제 거론하면 잘리는 시대였죠. 네가 너 말고도 다른 사람 많다. 나가라. 아니면 뭐 너가 제정신이야? 지금 뭐 과장님, 부장님도 가만히 계신데 왜 네가 의견을 필요하니? 라는 창의성이 생겨날 수 없는 조직 문화에서 살아왔다. 때문에 예전과 지금 따지면 이런 1인 크리에이터가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의 의미가 필요 없어질 정도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세뇌 시스템에서 창의적인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당연히 무엇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시스템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시스템은 참 불행한 시스템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도 사실은 아직도 20세기랑 저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나아졌죠. 자, 20세기는 어떻게 했죠? 무조건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에 취업이 목표였어요. 이때를 안 살아본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20세기를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20세기에 산 이제 아이들, 학생들, 사람들은 세뇌 교육을 무조건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화이트 셔츠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양복 입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먹고 살고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가정을 일궈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아니 세뇌되는 시스템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공부를 못하거나 대학을 포기하면 공장이나 취업해야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시대였죠. 회사위나 공장 근로자나 전문직이나 모두 똑같은 소모품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게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주변에 제 아는 형님이 이제 좀 공부를 더 잘하셔서 이제 회계사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술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나는 회계사 된 걸 좀 후회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국내에서 이제 탑 3 안에 드는 그런 회계 법인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그분이 왜 이제 회계사 된 걸 후회하는지 들어보니까 매일 똑같이 컴퓨터를 켜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만 하고 있더라. 딱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노동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지 않고 똑같이 숫자 보고 차변 대변 놓고 뭐 회계
그 정해진 회계는 또 정해져 있잖아요. 숫자는 모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정답만 갖고 있죠. 정답만 갖고 있는 걸 공부하고 그 안에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에서 일을 정답 있게 처리해 나가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답을 공부했어요. 근데 정답 외에는 일을 처리해 가지 않아요. 정답만 갖고 계속 그 정해진 곳에서 같은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더라. 회계사라는 직업도. 전문직도. 근데 우리 공장 근로자는 어떡하죠? 똑같이 같은 위치에서 계속 반복하는 걸 보통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죠. 공장 근로자라고 한다면 2교대, 3교대에서 생산직에 근무한다고 하는 공장 근로자라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회사원도 마찬가지로 자기 맡은 업무만 그거만 합니다. 같은 정답이라는 틀 안에서 있는 그 틀 안에서만 일을 처리해 나갔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회사, 공장 근로자, 전문직 모두 똑같은 소모품이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말은 지금 회사 관두고 창의적인 일이나 좋아하는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사 지시대로만 일하면서 1분 1초를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관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 나서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절대 그런다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꼭 좋아하는 일을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게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1분 1초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면 상사 지시대로만 일하면서 1분 1초를 낭비하지 말라. 일은 열심히 하되 계속 내가 무언가를 창의적인 일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에서 다른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지점이 대체 어딘지 계속 묻고 따지고 대답하면서 실행하라는 거지 회사를 관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환경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뭐죠? 정답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정답은 될 수는 없지만 한 단계 나아지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동호회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나가봐라. 등산 동호회든 볼링 동호회든 뭐든 좋다. 계속 내 환경 아니면 독서 동호회도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있는 주말이든 아니면 뭐 평일 저녁에든 무엇이든 이런 동호회나 모임을 가져라. 이 모임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논의를 하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냥 나가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라도. 그리고 주최해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다여섯 명, 뭐 10명 안팎으로 모여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독서 토론도 좋고요. 뭐든 좋아요. 자기 취미 아니면 내 성격에 맞는 무엇인가의 모임을 주최하고 만나보세요라는 겁니다. 대신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심심하니까 나간다? 이런 의도로 가지면 안 됩니다. 나를 정말 발전시키고 내 환경을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의 한도는 결국 바닥이 나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취업한 회사, 시작한 나의 일, 몇 년 동안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번아웃이 와요. 하기도 싫어지고 게을러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것도 당연해요. 그럴 때는 나와 무관한 일을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사무직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감독이 되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언가 영화 동호회도 좋고요. 영화 동호회가 아니면 혼자 영화 관련한 걸 공부를 해서 나 혼자 들고 무언가 필름을 찍는, 영상을 찍는, 자연 관광을 찍는 사진작가가 되어보는 것도 좋고요. 작가가 되어봐도 좋아요. 매달 하나씩 해리포터가 아니더라도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소설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화를 못 그려도 좋아요. 만화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무직이지만 만화랑 전혀 만화의 붓을 잡아본 적도 없지만 만화가가 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와 다른 일을 해보면 다른 일을 해보고 나의 일로 돌아왔을 때는 좀 나의 일에 대해서 더 정확히 일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좀 번아웃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봉이라는 것은 결국 현대사회에서 나의 가치의 측정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의류, 신발 이런 거 보세요. 유명한 것들. 이런 거는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쌀수록 더 잘 팔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에르메스 이런 거 보세요. 비쌀수록 더 잘 팔려요. 오히려 그런 명품 브랜드로서 있는 것들은 가격이 싸면 짜가가 아닌지 가짜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합니다. 가격 싸면. 그리고 심지어는 리미티드판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발 같은 것도 중고값이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브랜드로서 가치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네이밍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 막 찍어낼 수 있는 소모품은 뭐가 있을까요? 뭐 휴지는 예를 들어서 하나에 10,000원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어디는 9,000원에 팔고 어디는 심지어 원 플러스 원까지 합니다. 가격을 계속 낮추는 출하 경쟁을 해요. 결국 가격을 써야지만 판매가 되는 거죠. 자, 지금은 가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자라는 취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때문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 가치가 무엇인지, 어디에 중점적으로 가치가 맞춰져 있는지를 내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뭘 해라? 실패해도 좋으니까 실패를 경험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람이 되어보라는 겁니다. 트라이를 자꾸 해봐야 돼요. 시도하는 사람이 되어보라는 게 오늘 주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의 연봉이 좀 오르지 않을까요? 시간이 아직 많습니다. 우리는 젊기도 하고 제 나이 50대인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60대인데요. 괜찮습니다. KFC 사장님은 창업자는 80세인가요? 그때부터 70세인가 80세인가부터 정말 치킨에 관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냈죠. 그만큼 늦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내 가치에, 내 성격, 내 환경에 맞는 내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찾는 방법은 무엇이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시도하는 사람이 되어봐라. 그러면 분명히 내 일이 달라지게 될 거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말고도 나한테 맞는 일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루, 한 달, 1년씩 쌓이다 보면 분명히 연봉이라는 거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